우리나라 경제자유지수가 10점 만점에 7.4점으로 전 세계 159개국 중에 42위를 기록했습니다. 우리나라가 42위를 기록한 이 경제자유지수는 어떤 지수인가요? 네, 경제적으로 자유롭다라는 것은 상당히 큰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한 국가나 사회가 신경 써야 되는 게 바로 자유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유로운 나라냐. 자유롭기 때문에 뭐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자유롭다라는 것은 그 나라가 얼마나 경제적으로 풍요로울 수 있느냐를 결정하는 바로 바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도적으로나 네. 또는 뭐 경험적으로나 또는 생활하는 거나 내가 무엇을 선택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자유로우냐라는 것을 경제적으로 자유로우냐라는 것을 우리가 지수화해본 그래서 점수로 매겨본 거예요. 그래서 10점 만점에 7.4점 네. 우리나라가 네. 그 정도로 경제적으로 자유롭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그 이제 순위를 매겨보니까 바로 이제 42위 이렇게 나온 것이죠. 예. 이게 또 42위도 사실 네. 159개국 중에 42위면 네. 조금 높다고 어떻게 보면 좀 높다고 할 수도 있고 7.4점도 높다고 볼 수 있는데 또 세부적으로 따져보면 그게 아닌 것 같아요. 특히 시장경제, 시장 규제 부분에서는 91위로 나타났는데 시장의 힘을 20년째 믿고 계신 박사님께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보셨나요? 사실 그 경제적으로 자유로운 것을 이제 분야별로 나눠봤을 때 네. 이 후진국들은 그 자유무역이나 개방성 이런 것들이 성장을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다른 분야보다 이 개방성이 사실은 성장에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렇고 과거에 뭐 중국 또는 뭐 그 이전에 뭐 네마리옹이라고 했던 나라들, 그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동남아 이런 나라들이 네. 이 경제적으로인 자유 분야 중에서 특히 무역의 자유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해서 성장을 했어요. 우리나라도 이 무역 자유 분야는 상당히 자유로운 쪽에 해당이 되죠. 그런데 네. 어느 정도 성장을 하게 되면 네. 이 자유로운 개방성 이외에도 시장에서의 규제, 그러니까 사업할 자유라든가 또는 뭐 근로자를 고용할 자유라든가 또는 금융 분야에서의 자유라든가 이런 그 자유가 개선이 돼야지 중진국에서 어떻게 보면 함정에 빠지지 않고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분야에서 좀 규제가 많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기업할 자유를 제약하고 또 금융에서의 거래라든가 이 근로자를 활용하는 면에서의 자유가 제약이 돼 있다. 그것이 이제 순위가 낮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가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리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제가 그 말씀해주신 부분도 되게 인상적으로 봤고 또 발제문에서 봤더니 우리나라가 2010년에는 29위를 했었더라고요. 그러면 굉장히 높은 순위였던 거잖아요. 그런데 6년 만에 40위권 밖으로 떨어진 건 왜 이렇게 된 걸까요? 네, 경제적인 그 어떻게 보면 자유가 개선되는데 절대적으로는 계속 개선이 돼 왔다가 네. 국제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나라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좀 후퇴를 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자유를 제약하고 규제를 강화하고 또 무역을 보호무역으로 가고 또 경제 위기를 해결하겠다면서 또 정부가 또 씀씀이를 늘리고 또 규제 뭐 통제를 강화하고 이런 것들이 경제적인 자유를 이제 제한하게 되는데요. 우리나라도 2010년대 이후에 이런 분야에서 정부 사이즈도 커졌고 또 규제도 오히려 또 강화되고 또 뭐 이 어떻게 보면은 무역 환경 분야도 다소 좀 주춤거릴 정도로 물론 과거에 비해서는 좋아졌습니다만 절대적으로 좋아졌습니다만 상당히 위협을 받았죠. 그리고 가장 또 최근에 심각했던 문제는 경제 민주화. 이제 경제 민주화라는 정적인 구호가 시장에서는 규제를 늘리는 걸로 결국은 귀결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사업할 규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규제가 늘어나면서 결국에 가서는 이러한 그 후퇴, 경제적 자유가 후퇴하는 그런 현상으로 발생을 했습니다. 이렇게 경제적 자유가 후퇴되면 결국에는 대한민국 경제 성장이 하락하는? 나빠지는 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 그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네. 지금은 시장에서의 규제를 해소하는 거예요. 특히 그 노동 규제 같은 분야가
점수가 굉장히 낮거든요. 세계에서 거의 최하위권에 해당할 정도로 이 노동 규제가 심각한데요. 이 노동 분야에서 어떻게 보면 사람을 쓸 자유, 또 해고할 자유, 또 시간을 탄력적으로 쓸 자유, 그 다음에 파견할 자유, 그 다음에 대체 근로를 투입할 자유, 이렇게 근로 환경에 관계된 규제를 해소하는, 그래서 사업화 규제를 늘리는 그러한 규제, 노동 관련된 규제를 해소하는 게 가장 시급하다. 그게 이제 이 경제적 자유에서 이 점수를 고스란히 나타났고요. 두 번째로 사업할 자유, 기업 분야에서의 규제 해소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게 또 나타났어요. 그래서 새롭게 투자할 자유.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투자를 하라고 얘기하면서도 사실 투자할 자유를 제약하고 있고요. 여건이 마련돼 있지 않아. 그렇죠. 그다음에 투자할 자유를 제한하는 것뿐만 아니라 네. 기업이 새롭게 어떻게 보면 구조조정, 사업 변경, 사업 재편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분야에서의 그 사업할 자유를 상당히 제약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업할 자유를 제약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기업 환경, 기업 규제를 해소하는 것. 그래서 이러한 어떻게 보면 기업에 대한 시장 전반에 있어서 반시장적인 규제들을 해소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서 가장 지금 절실히 요구되는 사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반시장적인 것들이 해소돼야지만이 경제자유 지수가 높아지고 그렇게 돼야지 또 기업이 성장하고 대한민국도 발전할 수 있다는 교훈을 안고 오늘 인터뷰 텔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